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화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한인들의 큰 관심 속에 치러진 한인회장 선거 이후 한인사회 화합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한인들은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문화사업부터 민원 처리와 정보센터로의 활용까지 한인회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투표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나오셨으니까 이제 지금 공약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기대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이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큰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한인사회의 화합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정말 우리 파워도 이렇게 힘을 모으면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 같이 좀 뭉쳐서 정말 한인 파워를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회장님들도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가 뭐든지 협력하고 오는 7월부터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하는 28대 한인회가 화합을 위해서 선결해야 할 것은 그동안 멀어졌던 한인들의 관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한 행정 처리와 민원 업무 지원, 각종 정보센터의 기능 등이 한인들이 바라는 한인회의 역할로 조사됐습니다. 한인사회의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출신이나 어디 지역 자기가 고향 학연 지연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유권자들이 진짜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을 이래도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취지로 나가야 되고. 여태까지는 한인회가 좀 한국 지향 쪽, 정치 지향 쪽이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한국 쪽에 자주 간다. 그다음에 또 그 공적 자금 쓰는 운영 이런 게 좀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투명하게 해주고. 젊은 층의 관심을 많이 이끌었다는 것도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수확입니다. 이 같은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런 걸 사실 많이 못 느껴요, 저 같은 경우엔. 근데 이렇게 좀 더 오픈되고 그다음에 많이 알리고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웹사이트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까? 유학 정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건 유학 정보. 그다음에 무슨 장터, 무슨 유학생들은 아무래도 저렴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니까 그런 장터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중고품 사고 팔고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걸 좀. 정종화 당선자는 이달 말까지 인수인계 작업을 끝내고 이사장과 사무총장 선임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정종화 당선자는 또 다음 달 취임식에 맞춰 한인들의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총회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누적된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는 CTA가 오늘 예산 부족으로 버스와 전철 등 일부 노선을 줄이고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CTA 관계자는 재정 적자에 대한 대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CTA는 시 전체 노선 중 총 63곳의 버스 노선 운행을 중단하고 퍼플라인, 에반스톤 익스프레스와 옐로우 라인 등 전철도 일부 폐쇄하거나 노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요금도 러시아워 등 대중교통 이용 시간대에 따라 현행 요금을 25센트에서 최대 1달러 25센트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CTA는 이번 주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는 오늘 셔먼파크 필드하우스에서 오후 6시 30분에 열렸고 내일은 벨몬트길 미셸 볼룸에서 오후 6시 30분에 열립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 UIC 학생회관에서 오후 6시 30분에, 수요일에는 CTA 본부 건물에서 오전 9시부터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CTA는 또 이번 계획과 관련해 오는 11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자신의 양어머니를 망치로 살해한 뒤 고속도로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던 한인 용의자가 형무소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두페이지 카운티 형무소의 존 자루바 대변인은 용의자 제 해럴이 일요일 오후 질식한 채로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럴 군은 인근 응급실로 이송 도중 사망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가족들은 월요일 오후 시신을 확인했으며 두페이지 카운티는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24살의 제 해럴 군은 올해 초 절도 혐의로 3년형을 받았다가 가석방됐으며 지난해에는 양어머니를 구타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양어머니는 아들의 선처를 바라고 고소를 취하해 혐의는 기각됐습니다. 사료된 양어머니 루스 해럴은 올해 59세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아들과 심한 말다툼 이후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추진 중인 이민개혁 법안에는 불법 체류 청소년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드림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드림 법안에서는 특히 5년 거주 요건이 삭제되는 등 자격 조건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림 법안은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해 2007년 1월 1일 전까지 미국에 거주한 불법 체류 학생으로서 만 30세 미만인 경우를 구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갖춘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포함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G비자를 받게 되고 미국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하거나 미군에서 2년 이상 복무하면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일반 불체자로 G비자를 받게 되면 8년 후에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드림 법안의 경우 3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고 연간 영주권 쿼터와 상관없이 그린카드를 받게 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시카고 자매도시 국제 페스티벌이 어제 시카고 데일리 플라자에서 개막했습니다. 시카고와 부산의 자매 결연으로 올해부터 한인 커뮤니티도 참가하게 됐지만 준비 기간이 부족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주연 기자입니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자매도시 국제 페스티벌에 27개 시카고 자매도시 국가 커뮤니티가 참가했습니다. 데일리 시장은 시카고의 활발한 자매도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의 국제적인 역량과 발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is week's festival gives us resident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and taste the sounds and the customs of countries from around the world. 이날 오프닝 행사에는 데일리 시장과 각 자매도시의 국가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27개 시카고의 자매도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알파벳 순서대로 입장했습니다. 올해 5월 7일로 가장 최근에 시카고와 자매 결연한 부산도 태극기와 함께 6번째로 입장했습니다. It's an opportunity for the Korean community in Chicago to grow, and I think we can learn from people in Busan who come here to visit. The cornerstone for sister cities is making contacts, people to people. 시카고 자매도시 국제 페스티벌을 통해 각 도시의 음식과 문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중국 상하이의 쿵푸 공연과 체코 뮤지션들의 공연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데일리 플라자 광장에도 파키스탄, 이탈리아, 프랑스 등 9개 나라의 음식 부스가 준비됐고 가나, 영국 등의 토속 상품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지방 정부 기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 사업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동포사회가 관여를 하고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포사회가 해주실 수 있는 분야가 많고 또 해야 될 그런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시카고 자매도시 축제는 오는 7일까지 데일리 플라자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김주연입니다. 항공 여행 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항공 시스템은 낙후됐으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부족한 항공기와 승무원들의 불친절한 서비스 등 낙후된 항공 시스템이 미국의 여행 문화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매년 7억 5천만 명의 승객이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고 2017년이면 연간 이용자 1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연방항공청은 시카고 오헤어 공항을 포함한 주요 대도시 공항들은 활주로와 터미널이 여행자들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국에 적어도 4개 이상의 국제공항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또 대다수의 항공사들이 여행객들의 불만사항 처리에 미숙하고 음식과 음료 무료 제공을 폐지하는 등 승객 서비스가 나빠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브스지는 이에 따라 최근 여행객들 사이에서 항공 여행객 권리 장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방 상원을 압박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대신 미국을 선택하는 한국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명문대학교의 한국 유학생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하버드와 예일, 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 8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의 수가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개 대학에 MIT와 스탠포드, UC 버클리 등 3곳을 포함하면 한국 유학생 수는 3,200명을 넘어서고 이는 올해 서울대 학부 입학생 3,100명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스탠퍼드의 경우 올해 35명의 한국 학생을 뽑아 중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한국 학생 수가 유학생 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획일적이고 암기, 시험 위주의 한국 교육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의 높은 경쟁력을 인정해주는 미국 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13개 대학뿐 아니라 다른 명문대에서도 한국인 유학생 수는 1위에서 3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시카고 출신 한인이 제작한 영화 세컨드 문이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상영됩니다. 영화 세컨드 문은 지난 4월 Gene C. Scale 센터에서 개최된 제13회 시카고 아시안 아메리칸 영화제에서 전회 매진되는 성과를 거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자유로운 사랑에 익숙한 한 남성이 보수적인 한인 여성과 사랑에 빠지며 일어나는 에피소드로 부산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국제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이승훈 씨의 영화 세컨드 문은 영화의 모든 촬영과 캐스팅, 후반 작업이 시카고에서 이루어져 이번 시카고 상영의 의미는 더욱 큽니다. 영화 속에서는 시카고 다운타운을 비롯해 링컨파크와 차이나타운 등이 배경으로 쓰였습니다. 이승훈 씨는 작품 속에 투영된 아시안 아메리칸의 모습과 일상이 관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아르 인스티튜트에서 영화를 전공한 이승훈 씨는 일본인 감독 마사히로 수가노와 영화사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최근 치정과 원한에 얽힌 한인들의 우발적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인 총기 범죄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총기 구입이 쉬운 미국에서 이민사회의 정서와 구조적 문제점 등이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LA 윤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9일 남편 기호열 씨를 향해 5발의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하고 자살한 기수경 씨 총격 살인 사건. 5월 22일 부인과의 관계를 의심해 서러벌 업주 임유진 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나세균 씨 살인 사건. 이어 지난주 목요일 칠가오 웨스턴 인근 아파트에서 언쟁 끝에 발생한 한인 총격 도주 사건까지 잇따른 총격 살인 사건이 타운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해 팔가와 하바드 친구야 총격 사건 등 4건의 연쇄 살인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 올해 또다시 끔찍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데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이성보다는 감정에 집착하는 한인 특유의 정서적 대응이 극한으로 표출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유아적인 데가 굉장히 많아요. 버리려고 그러고 나를 배반하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갖다가 적대시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우리라는 컨셉트가 깨지면서 저쪽 사람을 굉장히 야박하게 아주 매몰차게 그 사람한테 그 학대를 가하는 거예요. 특히 가족적 인간관계가 약해질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 심리가 무너지기 쉬운 이민사회의 특성은 이 같은 감정적 대응을 더욱 악화시키기 쉬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미국의 총기 제도 역시 문제입니다. 사실상 총기 구입 소짓이 따르는 책임인식이 부족한 한인 이민사회로서는 건드리면 터지는 폭탄의 뇌관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총기를 샀을 때 벌써 내가 총을 쏜다는 결정을 51%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을 사기 전에 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총을 샀다 해서 그걸로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개인적으로는 감정을 억제하기 힘든 이민사회의 어려움과 무서운 책임을 동반하는 미국의 시스템 구조를 얼마나 이해하고 극복하는가, 나아가 한인사회가 얼마나 자발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끔찍한 참사를 막는 방패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워싱턴 스미소니언 자연박물관에 1000평방피트 규모의 한국관이 들어섭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연간 600만 명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박물관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생활을 주제로 기획된 한국관에는 120년 전부터 수집한 소장유물 4,000점을 토대로 6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스코키시 경찰국에서 신입 경관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21세 이상, 35세 미만의 영주권자 이상으로 칼리지 이상 졸업자에 한합니다. 운전 가능자로 교정 시력이 2.0 이상이며 신체 건강해야 합니다. 정보 세미나는 6월 27일과 30일 오후 9시에 스코키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시카고 정치발전협의회에서 박영민 페더럴웨이 시장 초청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페더럴웨이 시는 워싱턴주 내 7번째로 큰 규모의 중소도시로 박영민 시장은 지난 2000년에 이어 2번째로 이 지역 시장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정치발전협의회는 이번 간담회는 시카고 지역 내 한인 선출직 정치인 배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시카고시가 방학철을 맞아 학생들의 파트타임 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4세에서 21세 학생들은 사무보조와 교사, 영양보조, 세일즈, 서비스업 등 다양한 직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평균 학점이 C학점 이상, 고교생의 경우 B학점 이상 돼야 하며 분야별로 교사 추천서와 과외활동 경력 등이 인정돼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metrochicago.job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1원 추가 하락해 매매 기준율 927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18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36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10.78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3.22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벤 버냉키 FRB 의장이 미국 경제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고 발언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80.86포인트 떨어지면서 13,595.4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7.06포인트 하락해 2,611.23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8.23포인트 떨어진 1,530.95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오전까지 지역별로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걷히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5도를 기록했고 습도는 58%, 바람은 동풍이 시간당 평균 8마일 속도로 불면서 낮 체감 온도는 64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 시카고 지역은 곳에 따라 간간히 많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다가 늦은 밤부터 점차 개일 것으로 보이며 밤 최저 기온은 47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6일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가 예보됐습니다. 7일 목요일 흐리고 간간히 비가 내리겠으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가 예상됩니다. 8일 금요일 구름량이 많지 않은 맑은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75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지역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17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3분입니다. 이상으로 KBC 뉴스 930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